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3학년도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 의과대학 신청분석. 자, 이번 시간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의과대학 모든 대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특히 올해는 대학 모집 요강의 발표가 좀 너무 늦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는 원서 접수까지 불과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고,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고사, 필탁고사나 또는 면접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제일 급한 지원 대학 결정, 필요한 서류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형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부터 가천대학교까지 대부분의 원서 접수 일정은 7월 4일부터 7월 6일 또는 7월 8일인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원서 접수 일정도 되게 중요하고 대학별 서류 접수 일정 마감 시간 또는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3년 특례 전형은 학생의 자격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부모의 모든 자격을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라든가 제출되어지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류를 하나씩 정확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 모집 요강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모집 요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지 않도록 또는 제출 서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역량의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가 이번에 이제 5월 25일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딱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사운드가 조금 울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8월 24일부터 8월 26일이고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대학교는 8월 19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8월 26일, 고려대학교가 8월 19일, 중앙대학교가 8월 20일, 인하대학교는 필기고사가 7월 20일이고 면접 일자가 8월 11일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수강능력시험이 7월 24일, 면접 일자가 8월 13일, 가천대학교는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온라인 면접이 8월 26일인데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는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면접의 유형이 좀 달라요. 연세대학교 면접은 면접 이전에 제시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약 1분 정도 구술 발표하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 화상 면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면접과 그 다음에 줌을 이용을 해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에 다소 차이가 있고요. 순천향대학교는 8월 11일 면접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올해 처음으로 재외국민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8월 17일이 면접이고, 을지대학교는 10월 29일, 건양대학교 10월 8월 6일, 대구카톨릭대학교는 8월 10일날 필탁고사를 보고 8월 25일에 면접고사를 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는 11월 5일날 면접 및 필탁고사를 실시하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8월 20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면접일자가 중복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면접 중복일자가 겹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학별 원서 접수 마감 시간,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서류 제출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재외국민 3년 특례처럼 원서 접수가 복잡한 전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대부분 화상 수업이나 또는 국내에 들어서 화상 수업을 하거나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화상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서 작성,
되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의대의 전형 방식은 약 4가지의 전형 방식이 있어요. 결국은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맞춰서 전형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된다. 당장 이제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셔야 되는 졸업하신 분들이거나 졸업에 예정되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현재 10학년이거나 11학년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형의 방식들을 올바르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준비해 온 거,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학습 또는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을 신중히 고려하셔가지고 전형의 방식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형의 방식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겠죠. 첫 번째는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포진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준비 방법이 제일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필고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면접고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 면접 전형에서도 면접의 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면접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봐요. 지성 면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재외국민 전형에서만 있는 면접의 형태인데,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 지식을 평가한다. 대부분 국내 수시 전형은 직접적 지식을 평가하지 않고 대부분 MO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점과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순천향대학교가 이렇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면접 또는 지성면접에다가 인성면접을 병행하게 되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중요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적으로 학생을 보고, 그리고 직접 문제를 풀고 직접 구술하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학력 지표가 얼마나 우수한 건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취했는지, 또 지원자들끼리의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올해 처음으로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올해부터 의대 선발을 하지 않죠. 대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의대 면접을 진행하는데, 건국대학교는 면접의 방식이 MMI 형식의 면접이에요. MMI라고 하는 것은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평가한다. 아무래도 이제 의학이라는 것이 단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성이나 소양이나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다 보니까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뿐만 아니라 의료 딜레마 또는 상황 면접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MMI 면접이라고 하고, 건국대학교는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는데, 두 대학의 면접의 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 화상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국대나 대구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 첫 번째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는 어떤 학생들이냐면 국내 중도 귀국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류평가로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할 때 다소 학력 지표에 부족함이 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류평가 플러스 지필고사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경주나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중도 귀국자나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또는 중도 귀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불리하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실제 보면은 중도 귀국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력 지표 또는 국내 입시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한정을 지을 수 없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의 집필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수생들이나 중도기국자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집필고사를 보는 학교 아주대 인하대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상위권 대학 서류의 스펙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스펙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대나 인하대처럼 집필고사를 준비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기국자나 재수생들 또 어느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이 원서점이 몰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는 을지대학교나 건양대학교가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물론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도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 제출로 삼고 있습니다. 을지대와 건양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인어학 성적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진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인어학 성적이 구간별로 점수가 다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개념보다는 일정 정도의 공인어학 성적을 갖추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의 중요성도 당연히 인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층 면접이다. 결과적으로 3년 특례 의예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생명과학이랑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 지식이나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은 한양대학교, 인제대학교가 의예과를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았다. 대신 한양대, 인제대도 12년 특례에서 의예과는 계속해서 선발합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예과가 올해 2명을 선발한다. 결국 한양대학교, 인제대학교 빠지고 건국대 글로컬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과연 어디냐? 자소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나 카톨릭대, 중앙대, 아주대, 가천대, 연세대, 미대, 순천향대, 을지대, 동국대, 경주 자소서 제출하고요. 성균관대, 고려대, 인하대,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내년부터는 다 폐지가 되죠. 올해까지만 자소서를 제출받는 학교들이 있는 건데 자기소개서는 되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3년 특례 전형, 12년 특례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국내 수시에서도 자소서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특례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거죠. 특례라는 게 다양한 나라, 다양한 도시, 다양한 고등학교,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출되어지는 서류도 다양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출 서류만으로는 학생의 학업적 과정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한 과정, 또 학업 성취의 어떤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가끔 자기소개서를 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진짜 자기소개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장 배경을 솔직하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써야 솔직하고 진솔하고 유사도 검사에 걸리지 않는 자소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이 쓰는 자소서가 독창적인가? 학생이 쓰는 자소서가 진실된가? 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9살이라는 나이에 자소서를 쓴다고 생각해보면 19살,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배우는 학업적 과정,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읽거나 경험했었던 것들이 대우 비슷한 교육 환경들 속에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답을 하는 내용들이 보면 본인은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학생들과 글과 거의 차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이 쓴 글이 독창성이 떨어지고 대필로 의심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뭐냐? 자기소개서가 글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입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하이퍼리뷰의 홈페이지에 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하나, 다른 학생의 자소서를 본다는 거죠. 다른 학생들의 많은 자소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글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21, 22년도. 그래서 세계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모집 인원 2명의 경쟁률이 10대 1, 카톨릭대학교는 3명의 17대 1, 성균관대학교 2명 모집에 19.50, 고려대학교는 1명 모집에 23대 1, 한양대학교 1명 모집에 26대 1,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21.50, 인하대학교는 무려 경쟁률이 35대 1의 경쟁률이고요. 중앙대학교는 18.50의 경쟁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집중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쪽에 경쟁률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경쟁률이 10.50,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는 23대 1이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12.50, 가천대학교는 31대 1이고, 인천, 인한, 인제대학교는 15.25, 건양대학교는 14대 1,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는 11.50, 을지대학교는 18.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 올렸다, 하지만 그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 경쟁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경쟁률이 낮아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경쟁률도 우리가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한 영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영역에서는 대학별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부터 총 16개 대학교 중에서 연세대학교부터 8개 대학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 9번째부터 16번째 대학까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